이 서보존 안에는 이렇게 수장고가 있는데 이 수장고 안에는 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스님이 여기서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 안에 이렇게 천자문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자에 이 박스 색깔을 보면은 그냥 근자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제 그 박스에 여기 축이나 만자라는 것은 원래 대장경은 이렇게 천자문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여기 아마 397함, 396함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열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열면 위에는 이제 최근에 만든 박스고 이 박스는 지금 이게 이제 원형입니다. 이 원형은 원나라 때에 그 중국 그 대장경을 수입할 때에 같이 들어왔던 거라고 일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기 두 개 절첩본, 그러니까 접은 평풍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책에 두 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을 그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만든 상태는 원래 두루마리의 그 초조대장경을 지금 이렇게 절첩으로 만든 겁니다. 두루마리 초조대장경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여기 지금 초조대장경 재경요집이라는 여기 실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말려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두루마리를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육행식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열면은 이와 같이 바깥에 이렇게 싸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안에는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 일본에서 다 고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원래 고려의 함차가 있었는데 그 고려의 함차를 버리고 일본 자체의 함차로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는 막 겉표지가 되겠고요. 이제 하나인데 이와 같이 일본에 보관하면서는 우리 한국은 이런 게 잘 없습니다만 이렇게 벌레 먹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그 기후상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불설 월등 산매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한국의 함차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먹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의 함차를 먹으로 써넣는 겁니다. 보통 우리 대장경은 이 줄이 전부 다가 23행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첫 시작하는 제목이 있는 부분은 22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한 장의 그 폭이 46cm에서 47cm입니다. 단 화엄경하고 그 다음 대반야경은 워낙 경전이 큰 경전이라서 길이가 54cm에서 55cm로 그리고 행수도 이게 20에서 23이 아니고 25행으로 늘어납니다. 그 화엄경하고 대반야경은.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다음 장부터는 제 2장부터는 시작해갖고 이것이 전부 다 그 23행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 이렇게 아래 위로 보면서 이와 같이 이게 이제 14자 밑으로 오면서 이 14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대장경은 대부분이 17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것도 17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14자인데 이 14자의 그 기준은 어디서 왔나 하면은 앞서 우리가 봤던 중국의 그 계보칙판 대장경입니다. 근데 요것이 바로 아래 위에 그 라인이 없는 계보칙판 대장경의 영인본입니다만은 이 계보칙판 대장경은 전 세계에 현재 1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조 대장경은 뭐 이리저리 하면 한 3,000개 정도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은 시대는 이것이 970년도고 우리 초조 대장경이 1011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3,000개 정도 갖고 있는 걸 확보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이 중국 거를 보고 우리 이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의 책의 간행할 때에 번역했던 사람, 그다음에 윤문했던 사람, 교정 본 사람 이런 기록들이 우리 초조 대장경에 한 60곳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결국 그 이야기는 중국의 계보판 대장경에 있는 기록을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우리 초조 대장경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4자의 이 형태는 계보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우리 초조 대장경으로 왔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금장이라고 해서 금나라 대장경인데요. 이 금나라 대장경은 앞에 그 변상도가 하나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승사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도 14자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경을 이야기할 때는 14자 계열하고 17자 계열, 이걸로 분명히 나누거든요. 이후에 모든 대장경들은 다 17자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이 대장경에 현재 이렇게 인본 찍혀 있는 프린트본하고 그 다음 목판하고가 이제 구분돼야 되는데, 우리가 해인사 대장경은 지금 목판으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목판으로 남아 있는 전체 한 세트는 어디냐면, 중국 북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보면은 이 걸륭판 대장경, 걸륭으로 이야기하자면 1700년대입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대장경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 분량도 크고 두께도 크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남아 있고, 거기도 가보면 많은 연구시설로 전부 다 촬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 황벽판이라 그래서 교토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기 가면은 또 대장경판이 또 다 남아 있는데, 거기는 황벽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그 대장경, 그러니까 만력대니까 우리 같으면 17세기입니다. 17세기. 17세기에 만들어졌던 중국의 대장경. 근데 이거는 글자체가 우리 글자체하고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고딕체처럼 되어 있는데, 그 대장경을 일본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목판으로 새겼는데, 사실은 우리 거는 보면은 사실 장중하고 두껍고 이런데, 그 황벽판 대장경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것은 한국의 그 제주 대장경, 그 해인사판, 그 다음에 중국의 걸륭판 대장경, 그 다음에 일본의 황벽판 대장경, 이제 목판으로서는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본으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뭐 대체로 그런 이제 인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조 대장경이 이것이 이제 그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중국의 대장경에 없는 우리가 기록이 있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그 목판화가 들어있는 그 어제비장전이라는 그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비장전이라는 그 판화는, 원래 어제비장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약 그 1000개의 시가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시에는 대체로 뭐냐면 불교의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동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 불자들이 이 고승을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제비장전입니다. 그런데 그림에 그 어제비장전 세트 안에는 어제비장전, 어제불부, 어제소여영, 이 세 가지의 그 경전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판화의 숫자가 전체 남아 있는 것은 한 1000개 정도, 100개 정도인데요. 근데 그림은 100개가 남아있지만은 같은 판을 계속 중복 사용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그 종류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한 40개에서 50개 사이, 40~50개의 막 그 정도의 것이 그림이 계속 중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00년도에 서구 유럽에는 목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 동양을 이야기해서라도 남아있는 목판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포그 미술관에 보면은 중국 송대 때의 이 어제비장전이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구도하고 이런 거는 같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이렇게 표현된 그림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성암고서박물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암고서박물관에 또 어제비장전 그림이 한 축이 또 남아 있습니다. 막 그런 정도이지, 사실은 그 남선사에 남아 있는 것이 그 그림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판화상으로는 보면은 아주 그 정교하고, 인물의 그 표현이라든가 그다음 산수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초조 대장경을 이야기할 때에 꼭 이렇게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초조 대장경이 그 뒤에 만들어졌던 해인사 대장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론 당연히 시대가 하나는 1011년에서 1087년 늦게는 그 이제 1차적인 것은 1029년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인사 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니까 이게 1236년부터 1251년 약 16년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연도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뭐 100년도 훨씬 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현존 목판이 다 있다는 거 하고 하나는 이제 없다는 그런 차이죠. 자, 그런데 형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럼 대장경이니까 두 개가 똑같은가? 한때는 이 초조 대장경이 해인사 대장경하고 내용이 완전히 같을 거다. 아니면은 해인사 대장경이 이 초조 대장경의 복각본이다 또는 번각본.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복각이다 번각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걸 판을 그냥 놓고 그대로 이렇게 새기는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이게 어제 비장전의 이게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수도의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인물들이 와서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와서 구도하는 그런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시가 1000개 정도로 이 그림 좌우에는 다 이제 내용이 한문 내용이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이제 그 판화인데 이런 그 그림이 이제 우리 중요하고 옆에 이제 뭐 그런 역시 또 다시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말 타고 가는 이 그림도 이렇게 보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서 이건 아마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별난 있는 거가 없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별난은 아래 위에 테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초조 대장경하고 그 해인사 대장경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꼭 이야기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래 위에 줄이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래 위에 그 테두리가 있는 것하고 그 다음 채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그 중국의 계보칙판 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에 이렇게 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래 위에 줄이 없는 우리 초조 대장경이 일본의 그 남선사,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봤던 남선사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아래 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것들은 아래 위에 줄이 없는 거고 후기에 돼 가지고 아래 위에 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줄을 새겼느냐 안 새겼느냐, 막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발전 과정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한 판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 한 판의 앞하고 한 판의 끝하고, 그러니까 이 별난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끝부분에 제목이 요 같으면은 지금 여기에 제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조 대장경은 이 판의 앞부분에 제목이라든가 그다음 장차라든가 것이 들어가고, 해인사 대장경은 이거의 뒷부분에 가서 뒷부분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한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보면요, 이 초조 대장경은 여기까지가 1장이고 제2장이 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고, 이 제조 대장경은 사실은 뒤에 가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뭐 초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초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면서 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해인사 대장경이고 대장경은 모든 대장경은 전부 다 함이라고 씁니다. 이 박스 하나로서 보통 함차 하나에 천자문, 천지, 현황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 함차가 나가는데 보통 하나에 10권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 아래에, 경전 아래에 무슨 한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초조 대장경이나 아니면 중국의 개법한 대장경에는 무슨 자호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해인사 대장경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야기할 때 1장, 2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단위도 사실은 서로 달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무슨 자호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런 형식이 초조와 제조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 외에도 내용으로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해인사 대장경에 큰 우리가 세계적으로 해인사 대장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오류가 가장 적은 대장경이다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당시에 수기 스님이라는 분이 그 동북아에 있는 여러 대장경을 다 이렇게 검토한 후에 거기에 잘못된 곳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 거란 대장경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송나라 대장경은 이렇고 우리 고려본에는 이렇더라 하는 그렇게 애매한 부분을 뒤에다가, 경전 뒤에다가 추가를 해놨어요. 몇 줄씩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단본에는 하면서 거란본에는 이렇더라. 근데 송본은 이렇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거란본이 맞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채택한다. 이렇게 그런 차이를 적어 놓은 것이 해인사 대장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대장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조본에는 당연히 그런 것이 없겠죠.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에는 뒤에 연도가 나오죠. 을사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 조조라고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데, 초조 대장경에는 그런 연도 표시라든가 고려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경전의 이름으로서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뒤에 연도 표시와 대장도감이라는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다음 아까 이제 그런 그 함자 표기에 있어서의 문제, 그 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부분을 사실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연구가 그까지 아직 완전하게 공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지만은 제가 한 3분의 1 정도를 해 보니까 그 내용 이동이 굉장히 많고 글자 이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초조 대장경이 몇 번 찍어졌을까? 근데 그러면 몇 번 찍어졌을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같은 경전, 같은 이름에 우리가 법화경 같으면 법화경의 같은 권, 제1권 같으면 제1권이 국내에 몇 개 남아 있느냐, 이제 그걸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일본 거, 그 다음 국내 거 이렇게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책 제목에 같은 권에 복본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보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은 찍어졌던 것 같다 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실물 가지고 확인하고 또 대조를 해보니까 서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글자의 마모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일본의 거를 초조 대장경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글자가 사실은 이렇게 딱딱 떨어져 나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획이 떨어져 나간 것이. 그것은 해인사 대장경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해인사 대장경보다 빠르지만은, 그러나 글자가 획이 딱딱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무의 목질이 그렇게 그 해인사 대장경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수종이 달랐거나 무슨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자의 마모도는 전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획이 떨어져 나갔다 하는 것은 그 목질하고 관계되는 문제죠. 해인사의 우리 대장경은 가장 많은 목질이 산벚꽃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교를 통해서 이래 보면 이 경전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적어도 3차례 이상이 되겠다. 그 다음 국내에 그러니까 우리 기록으로 실물로는 없지만 우리 고려시대 때의 그 초조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인사 대장경보다도 그보다도 더 빠른 시기 걸 보니까 적어도 10여 군데의 사찰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역시 초조 대장경을 많이 찍어서 했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일본의 ikki 섬에 있는 219건의 그 대반야경 안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 김해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뒤에 발문이, 그러니까 붓으로 써서 이걸 인출할 때에 김해부 호장 허진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인출해서 부모와 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이것을 찍어서 낸다, 뭐 보관시킨다 하는 그런 그 발문이 6개가 그 대반야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연도가 10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46년이니까 그때에 이미 이제 찍었으니까, 그럼 그 찍었던 건 찍어가지고 김해에다가도 이렇게 비치할 정도로 그냥 여러 곳에 찍어서 대장경을 흩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언젠가는 모르지만 일본으로 해서 조선은 들어와서 주로 이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는 우리가 소위 이 고려의 그 입장하고 전혀 반대됐죠.